여러분, 종합병원에서 일하기 힘드시죠? 저는 어느덧 10년차 이상의 ICU 책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3번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겪었습니다. 가뜩이나 2, 3차 종합병원은 중증도도 높은데 4년마다 공포의 인증평가를 맞이해야 합니다. 인증평가가 왜 공포냐? 간호사분들은 모두 아시죠? 인증평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인력은 바로 우리 간호사입니다. 근데 저는 괜히 종합병원에서 힘 빼지 말고 집 근처 로컬 가고 싶어요. 힘든 종합병원을 피해서 로컬을 가면 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흔하게 동네 의원을 로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일뿐만 아니라 그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선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간호사는 환자 직접 간호와 관리,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합니다. 이 역할은 간호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죠. 이 겹치는 부분, 의사의 진료 보조 역할. 이것은 간호사와 조무사 둘 다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죠. 그래서 동네 병원, 우리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보건의료는 의원, 2차 보건의료는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3차 보건의료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지역적 특성으로 선별된 종합병원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 7월에 보고된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주요 보고에 따르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전체 인력 중 절반 이상이 간호사입니다.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수 요원인 셈이죠. 그리고 일반 병원의 30.3%, 요양병원 28.5%로 그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마지막 1차 보건의료의 의원은 놀라지 마세요. 4.9%입니다. 이 정도면 동네 의원에서 간호사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인 것이죠. 간호조무사는 어떨까요? 쉽습니다. 간호사와 정반대입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요 데이터가 따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요양병원 40.6%, 그리고 의원은 35.9%입니다. 1차 보건의료 인력 중 가장 많은 비율은 바로 간호조무사입니다. 즉, 동네 병원 가서 우리가 마주하고 진료 보조하시고 주사 넣으시는 분들은 간호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아까 로컬 가고 싶다던 선생님 어떠신가요? 왜 이렇게 정한 거죠? 거기에 맞는 대답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보건의료 인력의 연간 보소 현황에 따르면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바로 간호조무사입니다. 그 위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의 임금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고됐고요. 그 위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의 순이었습니다. 이제 얼추 이유를 아시겠나요? 의원에서는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는 크게 상관없으니 인건비가 적대되는 쪽이 좋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1차 의료보건 체계에서 간호사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병원에서 존버하신 똑똑한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더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죠? 빨리 알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보건의료에 더 열정적인 우리 김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전문가가 되고 싶은 김쌤입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의사 곁에 있는 다른 분들이 모두 간호사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의원에서 데스크에 앉아있거나 주사 놓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라는 명찰을 달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명찰이 없습니다. 만약 있어도 일부러 달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사나 수액을 맞을 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환자 확인하는 질문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네, 뭐죠? 그렇다면 주사 맞을 때 따끔하세요가 아니고 이 약은 어떤 약으로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투약과 부작용 설명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소년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원증 명시, 환자 확인, 투약과 부작용 설명은 필수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분들한테 혼납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4년마다 돌아오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과정을 통해 학습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록 평가 때문에 스트레스 탈탈 받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도 환자분들은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증평가 한번 하면 병원이 깨끗해지는 마법이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쌤, 근데 환자 안전이 뭐죠? 기본 간호학에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간호학생 때는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환자 안전은 의료 서비스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무슨 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 대상인 2차, 3차 병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병원이죠. 자, 그렇다면 작은 병원, 1차 병원은 어떨까요? 내시경 소독 관리 엉망, 의원급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는 역시죠.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전파는 이미 유명하죠. 자, 꾸준히 몸 관리하면 뭐합니까? 한 번에 질병을 얻어버리는데 비위생적 시술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종별 접수 현황에 따르면 의원이 31.2%로 2차, 3차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의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 안전을 관리하는 유능한 의료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약품 보관 장소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물을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도 처방된 약과 다른 약물을 꺼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말 다 했죠. 실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너무 무서운데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종합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의원에서는 주사 절대 맞지 마라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한 병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더 안전할 것 같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저든 주변 간호사들은 웬만하면 큰 병원을 가라고 합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해외에서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1차 보건의료 자격기준이나 인증평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자격을 주지도 않죠. 반면에 한국에서는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건강복지 서비스 인증제도만 권장하고 있죠. 건강복지 서비스 인증제도가 뭐예요? 요런 마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마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마크가 붙은 병원은 안전하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1차 보건의료를 대상으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평가 과정으로 인증을 취득함을 뜻합니다. 적절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하면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앞서 홍쌤이 얘기한 좋은 기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가장 지독하게 수행했고 개선하며 잘 알고 있는 직종은 바로 우리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1차 의료기관 인증을 맡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대한건강의료지원단과 긴밀한 협의를 한 끝에 1차 보건의료 평가자를 기존의 일반인에서 간호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간호사가 1차 보건의료 평가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전문 기관이 설립되었죠. 자, 저희 소년간호사도 이 소식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한보건의료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고 평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교육을 들어보니 더더욱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뿜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큰 병원 진료를 빨리 볼 수 있냐고 요청을 받는 것도 지쳤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동네 병원들이 필요하죠. 안전을 위해 1차 보건의료 평가 과정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종합병원에서 존버한 숙련된 간호사들이 필요한 거죠. 이는 결국 로컬에서 우리 간호사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능한 간호사를 모셔가려고도 하지 않을까요? 의사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환자를 살피고 그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치료, 투약을 결정하죠. 그 외에 환자 관리나 의료기관 환경, 환자 교육에 매진하기에는 환자가 너무 많아 버겁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맞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곁에 뛰어난 간호사가 있다면,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거친 숙련된 간호사가 있다면, 병원 직원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의사의 업무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고 각종 법적인 문제로 인한 과태료가 예방될 것이며 보다 더 자신의 병원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환자들은 누구보다 해당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종합병원에서 존버하며 의료기관을 지켜온 우리 간호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에서 존버하며 저희 스스로 단련된 능력으로 주변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업 시키는데 저희 소년간호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URL을 클릭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 널시스트 프로필 링크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작한 과정인 만큼 어느 정도 평가자 수가 채워진다면 얼마 안 있어 평가 자격 기준과 자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8월부터는 임상 경력 5년차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저희와 뜻을 함께하는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1차 보건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뿜어내고 싶으신 분들은 어서 빨리 신청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중심에 간호사가 있다는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